유럽연합 EU와 미국 간의 통화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EU가 미국 달러화에 맞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유로화 사용을 늘리는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달러 패권을 앞세운 미국으로부터 경제 조건 지키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EU와 미국 간의 기싸움이 이제는 유로화 대 달러화의 싸움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요. 최근 EU가 낸 보고서에서부터 이런 움직임이 시작이 됐다고요. 지난주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그 보고서 초안을 내놨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유럽연합의 그 경제금융 그 독립 필요성이 더 커졌다.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미국의 그 어떤 공격적인 무역 정책 때문에 그 국제 기준에 근거한 어떤 관리 체제라든가 무역 교역 시스템을 지켜야 된다. 이런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예. 이 보고서 초안은 올해 안에 그 유럽연합 그 정상회담이 소집이 돼서 거기서 다시 그 다룬다고 합니다. 예. 네, 미국 달러화를 견제하고 유로화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에는 좀 어떤 계획이 담겨 있나요? 우선 그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에너지 수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회원국이 많기 때문에 예. 연간 한 3천억 유로 정도. 그러니까 합친 기준으로는 미국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많은 에너지 수입의 80% 정도가 달러화로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렛대로 해서 달러를 좀 이렇게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좀 본격화하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예. 그리고 또 그 금융 거래에서도 지금 뭐 달러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유로화가 쓰이는 그 비중을 좀 높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그 파생 상품 거래 이게 이제 그 선물 비슷한 건데요. 예. 여기 유로화 그 비중을 높이기 위한 그 청산 기구를 설치를 하자 이런 제안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유럽이 이제 아프리카에 많은 지원을 하는데 그런 그 지원도 늘리면서 유로화를 많이 쓰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달러 채권이 아닌 유로화 채권 발행도 늘리겠다는 그런 예. 구상도 들어 있습니다. 예. 유럽연합이 지금 이런 구상을 내놓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란 핵 합의를 탈퇴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EU의 이런 유로화 띄우기 배경에 좀 정치적인 의도도 들어 있을까요? 이런 말이 있죠. 그 떡봉김에 굿한다 뭐 이런 표현이 좀 예.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란 핵 합의에서 아시다시피 유럽하고 국제사회가 그렇게 반발을 했는데도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죠.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그 어떤 그런 유로화의 위상을 높이는 어떤 국제사회 공감대가 있으니까 그런 계기를 쓰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그 의도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란하고 그 에너지 거래하는데 달러를 못 쓰게 하니까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합법적으로 이란하고 거래하는 제3국 기업도 제재를 하겠다고 하니까요. 예. 달러가 아닌 유로화 같은 거를 이제 우회를 해서 하기 위한 그 특수 목적법인 같은 것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유럽연합은 말만 앞서지 행동 못한다. 그래? 달러로 우회에 한번 두고 보겠다. 이런 조롱 섞인 그런 논평까지 나왔었습니다. 아하. 네, 또 이런 가운데 EU뿐만 아니라 미국과 또 무역 갈등을 맺고 있는 이 중국도 달러의 반기를 들었는데 이미 몇 달 전부터 위안화로 결제하는 이 원유 선물 거래를 시작을 하면서 국제 원유 시장에서 위안화의 위상을 좀 높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지금 중국은 뭐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죠. 근데 네. 수입 비중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3월부터 그러니까 무역 분쟁이 불거지기 전이죠. 이미 그 위안화로다가 원유 그 선물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좀 달러 탈피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국제 무역 이제 국제 통화기금 거기 이제 SDR이라는 특별 인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네. 여기 이제 그 금하고 달러 외에 어떤 그 제3의 보안 통화, 가상 통화입니다. 여기 이제 위안화가 2016년에 들어갔습니다. 그 비중도 꽤 높습니다. 지금 달러가 가장 비중이 많아서 42%고 예. 유로화가 31%, 그리고 위안화가 11%로 더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엔화, 파운드화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좀 발판을 넓히기는 했습니다. 예. 지금 이러한 탈달러화 움직임이 뭐 유럽연합 또 중국에 이어서 러시아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러시아도 지금 아시다시피 푸틴하고 트럼프가 지금 썩 좋지가 않죠. 예. 그래서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러시아도 올해 들어서 미국 그 채권을 갖고 있던 거를 80%를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금을 사들였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안에
그 루블 하루다가 결제를 하는 기업들한테는 이제 어떤 혜택도 주겠다 이런 방안도 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게 그 러시아의 어떤 그 트럼프의 어떤 그 제재 강화에 대한 예방 조치 성격인 것 같다. 뭐 이런 분석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 푸틴 대통령도 얼마 전에 지난달에 그 타스통신하고 회견하면서 트럼프의 어떤 이런 그 조치가 자기네 그 기축 통화인 달러의 그 어떤 신뢰를 떨어뜨리는 멍청한 짓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앉아 있는 나뭇가지를 스스로 톱질을 하는 아하. 그런 짓이다. 아주 원색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예. 네. 또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달러를 무너뜨리는 데는 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 달러가 워낙 이 세계 시장에서 그 영향력이 그럼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뭐 러시아, 중국이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예.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아시다시피 지금 소말리아 해적도 그 몸값 달라 그럴 때 달러를 요구를 하는 정도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또 러시아 경제가 짐작하시겠지만 그 원자재 상당히 의존하는 부분이 큽니다. 한 40% 이상이 국가 예산이 에너지 쪽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쉽지 않다. 중국 역시 지금 뭐 금융시장도 개방도 확대하고 뭐 위안화 사용도 늘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 지금도 그 환시장을 통제를 하는 게 중국의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SDR의 위안화 비중이 달러 그다음에 그 유로와 이어서 3위라고 말씀드렸지만 예. 실제 거래에서 쓰이는 그 규모는 캐나다 달러보다 더 뒤입니다. 그래서 6위밖에 안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 지금 좀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EU부터 중국 또 러시아 각국에서 굉장히 달러에 대한 반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변덕, 독주가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요.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얼마 전에 그런 그 논평을 썼는데요. 제목이 달러라는 이름의 폭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트럼프가 지금 경제 제재를 남발하는 거다. 아하. 금융 제재. 예. 왜냐하면 달러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남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서 달러를 우회하려는 그런 목소리가 훨씬 더 커졌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이 유럽 중앙은행하고 이제 같이 공동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하나 낸 게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미국의 그 고립주의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그 결국은 달러 위상도 흔들리고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가 한 0.8% 포인트 올라갈 거다. 왜냐하면 네. 지금은 많은 돈이 미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돈을 싸게 쓸 수 있거든요. 이런 부작용이 있을 거다. 그 블랙록이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 운용사인데 거기 예. CEO도 가장 큰 위협은 트럼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디스 그 신용평가 기관이 있죠. 거기도 단기적으로는 크게 흔들리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달러의 위상이 중장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경고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